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점점 몸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선생님들 얼굴을 막상 안 뵈니까 보고 싶기도 해요. 잘들 지내시죠? 역시 수업은 대면 수업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직장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느라 힘들으셔가지고 비대면으로 바꾸긴 했지만 막상 또 안 보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렇지만 또 일요일날 아니 토요일날 만나는 수업도 있어서 위로는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또 청소년 심리 상담 수업을 7주차 수업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6주차인가? 7주차? 7주차 수업인 것 같아요. 그죠? 수업하는 거 힘들진 않으시죠? 네. 네. 오늘은 상담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속으로 한번 진출할까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 이론, 인간관이 어떤 건지, 주요 개념은 어떤 건지, 인간 중심 상담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인간 중심 상담의 발전과 공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프로이드가 가장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울 내용은 상담자로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조력하기 위해서 상담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주요 상담 이론을 대해서 한번 요약하고 설명하고 할 건데, 먼저 5장에서는 정신분석적 관점과 인간 중심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정신분석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기원을 두고 형성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기원과 주요 개념, 상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프로이드 이론이 이후에 다른 이론의 발전과 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중심 관점은 인간의 긍정적인 잠재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로저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인간 중심은. 그리고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과 인본주의의 사상의 핵심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인간 간에 입각해서 인본주의 이론에 기초한 대표적인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 이론을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각 상담 이론에서 보는 인간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주요 개념, 상담 목표, 그리고 가정, 기법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은 사람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체코 프라하 버그에서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프로이드의 어머니는 20세나 연상인 제이콥 프로이드와 결혼을 했고요. 아버지 프로이드에게 사베란 전처와 사이에 난 아들이 둘이 있었죠. 프로이드는 25세에 피내과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에 1880년 무렵에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인 브로이어 박사를 만납니다. 프로이트와 브로이어는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브로이어는 프로이트에게 최면술과 카타르시스로 치료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1885년 프로이드는 파리에서 유학 중에 사르코 교수 밑에서 연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프로이트는 사르코 교수가 체면을 통한
통해서 한계를 고치는 것을 보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확인했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이때부터 인간 정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존경하는 사르코 박사가 히스테리 정세들의 결정적인 원인이 성 문제라고 한 말을 듣고 깊은 영향을 받게 되죠. 1886년 프로이드는 신경과 의사로 개업하고 히스테리 환자 등을 다양한 환자들을 통해서 정신적 손상을 준 기억이나 육체의 병을 일으킨 이 기억이 육체의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리고 기억을 해상하게 해서 치료를 했고 이러한 사례를 모아서 브로이어와 함께 최초의 정신분석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프로이트는 여기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하고 잊혀진 기억을 말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자유연상 기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신분석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정신분석에 있어서 신경정의 정세들은 심리적 손상의 경험의 원인이기도 하고 치료는 손상 때 받은 감정에 억눌린 채 남아있는 것을 풀어주는 작업이 된 거죠. 즉 이러한 감정을 일으킨 기억을 의식으로 데리고 와서 정신분석을 치료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한편 신경증을 일으키는 손상은 거의 성적인 흥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이유로 프로이드는 히스테리의 원인이 성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리비도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됐죠. 프로이드는 일단 브로이어의 박사와 사르코 교수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은 그 브로이어와 함께 또 최초의 분석책도 썼고요. 히스테리 연구죠. 무의식을 발견하는 그래서 잊혀진 기억을 가져와서 치료하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5단계 성장 발달의 그 단계의 고착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심리 내적 충동을 이해하는 데 꿈의 분석이 매우 유용함을 알게 되죠. 자기 분석에도 꿈을 이용했고 많은 환자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꿈에 대한 경험들을 모아서 기념비적인 꿈의 해석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이 지정학적 모델 기본이 틀이 되는 거죠. 이후에 1923년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성격 구조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됐고요. 지정학적 모델에서 구조론 모델로 이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구조론이란 인간의 정신구조를 세 개의 구조, 즉 원초와 자아, 초자아 구조를 이렇게 일입하게 되죠. 이와 같이 프로이드에서 시작한 정신분석은 이후 정신분석의 기본 과정과 방법을 개성하게 하고 이러한 여러 학자에 의해서 발전되기도 하고 독자적인 이론의 체계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우리 프로이드는 그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 세 가지 구조가 프로이드 이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초와는 본능적인 부분을 말하고 자아는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초자아는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초와 초자아 사이에서 자아가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건강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상담 이론의 인간관을 살펴보면요.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바라보는 관점은 먼저 프로이드는 인간의 갈등의 존재를 보았고요. 프로이드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본능이 추구하는 쾌락과 현실의 갈등, 자아와 외부 세계의 갈등, 적극성과 수동성의 갈등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삶이 지속되는 한 갈등을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 같죠? 사실 우리가 갈등과 선택, 그리고 이런 늘 갈등 속에서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한번 우리 인간은 어쩌면 계속적인 선택의 선로에 서서 안정과 그 다음에 불안 이런 갈등 속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삶이 지속되는 동안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자아인 원초와 자아, 초자아 서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보면 정신결정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의 감정과 행동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난다고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죠. 어떤 원인이 작용했든 간에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정신결정론에 의하면 우리 모든 현재 행동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내적 정신에서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되는 요인들을 보면 충동이나 욕구, 공포, 원망, 공격성, 성욕 등에 의해서 원초적인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는 유아기의 충동이나 갈등, 좌절 등이 현재의 성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결정적인 요소로 본 거죠. 이처럼 정신결정론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어떤 것에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분석적 태도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요구한다고 보는 거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을 요약하면 프로이드는 인간을 쾌락을 추구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로 보고 본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성적 본능과 공격성의 본능은 인간종의 특유의 본능으로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의 원천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주요 개념인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는 용어에 실체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하는 것에 공헌하게 된 사람이죠. 프로이드가 무의식적 측면에 관한 개념을 발견한 것은 아닌데 19세기 철학자들과 소설가들은 무의식적 동기, 시적 창조의 원천으로서 무의식과 꿈과의 연결을 등을 통해서 무의식 감정과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술하면서 마음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실체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데 공헌을 했고 프로이드는 정신결정론적 관점으로 보았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죠. 프로이드는 마음의 세계를 지정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리적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무의식의 특별한 특징을 기술하기도 했고요. 지정학적 모델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의 3층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마음의 지형은 해부학적 위치라고도 보고요. 심리장치 영역에 가는 것으로 몸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고도 했고 의식은 우리가 아는 부분이고 보이는 부분이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중간에 있는 자각으로서 현재의 의식에 어떤 내용이 없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의식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의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하고요. 엄격히 말하면 전의식은 무의식의 부분이지만 쉽게 거기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각이나 생각이 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의식의 아랫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각의 수준이고 정신분석 초점이 대부분 무의식이라는 거죠. 이곳에는 충족되지 못한 본능적 소망들이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정학설의 입장에서 무의식의 내용은 유아기에 느꼈던 것과 같은 성질의 성욕과 공격 소망,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파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욕망들은 검열 때문에 직접 표현될 수도 없고 해소되지도 않죠. 다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게 위장된 파편들로 형태를 띄어서 의식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죠. 이렇게 위장시킨 파편들은 전의식으로 나갔다가 조건이 맞으면 의식으로 등장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의식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만일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가 있을 때는 계속 억압으로 인해서 무의식적 내용으로 변형되거나 상징화된 형태로 표출되는 꿈이나 실은 농담으로 분석해서 무의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야, 이렇듯 우리 프로이드는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똑같이 또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런 형태의 개념을 많이 이입시킨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아는 부분이고 또 보이는 부분이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중간에서 자각으로 현재는 의식이 어떤 내용이 없지만 현재에는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전의식이고 그리고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전의식이죠. 엄격히 말하면 전의식은 무의식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거기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각이나 생각의 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의식의 아랫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각의 수준이고 정신분석에 초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의 구조로 보면 프로이드는 성격이 원초와 자아, 초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작동이 된다고 보았죠. 이 세 가지 성격 구조들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원초화는 성격의 생물학적 구성 요소로서 본능적인 욕망과 욕구를 말합니다. 즉 먹고 싶은 욕구나 성적인 욕구, 사람을 때려주고 싶은 공격의 욕구, 의지하고 싶은 욕구, 이 모든 원초화의 욕구들은 원초화에 속하고요. 원초화는 본능적 추동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초화는 본능적 추동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추동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초화는 직접적인 신체적 욕구 만족과 관련된 쾌락의 원리에 따르고요. 쾌락의 원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또 싫은 일이나 의무, 긴장이나 불쾌를 회피하는 것으로 현실에는 없고 도덕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원초화는 무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의식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원초화는 성격의 생물학적 구성요소로 본능적인 욕망과 욕구, 쾌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원초화다. 자아는요. 성격의 심리적 구성요소로서 원초화와 달리 심리 과정을 통합하고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상당한 정도의 조직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에서 자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는 자넷과의 그의 추종 연구자가 사용한 원초화 자아라는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자아는 합리적인 측면으로는 현실 검증과 관련되어 있고 성숙된 행동 원칙을 현실 원리에서 따라 작동하게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아는 긍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욕구를 지연할 줄 알고 충족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 초자아가 주도하는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을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자아는 합리적인 측면으로서 현실 검증과 관련되고 성숙된 행동이 원칙인 현실 원리에 따라서 작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자아는요, 성격의 사회 구성 요소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초자아는 4세부터 5세경에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양심과 자아 이상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자아의 형성 과정은 거세 불안을 느끼는 아기가 부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모방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부모의 선악의 기준은 곧 아동의 초자아가 되기도 하고요. 초자아의 하위 체계인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발달하게 합니다. 양심은 금지된 악의 기준에 따랐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아 이상은 도덕적 선을 추구하게 하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같이 초자아의 양심과 자아 이상은 부모의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규범이나 규제들을 내면화하면서 발달한다고도 설명하죠. 다시 요약하면 초자아는 성격 사회적 구성 요소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초자아고요. 초자아는 4세에서 5세경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양심과 자아 이상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설명합니다. 성격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성격의 발달 과정에 관한 프로이트 이론은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이 연령에 따라서 우리 신체 부위,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 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격 발달 과정을 성적 초점에 맞춰져서 설명을 합니다. 심리성적 발달 이론은 5단계인 즉 구강기, 학문기, 성기기, 잠재기, 생식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 초기에 해당하는 구강기, 학문기, 성기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죠. 아동기 이후에는 뚜렷한 심리성적 욕구가 나타나지 않아서 잠재기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기는 생식기로서 아동기와 다른 성적 욕구나 생식 능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격 형성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초기 경험과 발달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착과 퇴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착이란 인간 발달 과정 중에 특정한 시기, 예를 들어서 구강기 또는 학문기 등의 시기에 성적 욕구가 심하게 좌절당하거나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반대로 욕구가 가대 충족되었다면 이 시기를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일종의 발달 정지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퇴행은요, 말 그대로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심한 좌절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경우 고착 시기로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소변을 잘 가리던 4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오줌을 싸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다시 설명하면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 그 리비도가 연령에 따라서 우리 신체 부위에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성격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은 5단계 구강기, 학문기, 성기기, 잠재기, 생식기로 나눠서 설명했죠. 이렇게 보면서 발달 단계에서 고착과 대행에 대한 이해가 프로이드 이론에는 또 그 고착 시기와 그리고 대행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 인간 고착이라는 것은 인간 발달 과정 중에 특정한 시기 예를 들어서 구강기 또는 학문기 등의 시기에서 성적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거나 경험되거나 반대로 욕구가 가대 충족되었다면 이 시기를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일종의 발달 정지가 일어나는 것을 고착이라고 합니다. 대행은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심한 좌절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경우 고착이 되는데 그 고착된 시기에 대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시 수업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